여러분 안녕하세요. 할로윈 데이를 맞이해서 오징어 게임에 무궁화꽃이 피었습니다. 영희로 변신을 좀 해봤습니다. 머니왕 계속해서 인사드리겠습니다. 저는 진행의 이화선입니다. 움직이는 종목만을 향해서 팡팡! 저는 총을 겨누고 있습니다. 여러분 어떤 종목들 사수하기 위해서 한 주 동안 고생 많이 하셨나요? 다음 주는 어떨까요? 사실 이번 주 시장이 그렇게 쉽지만은 않았던 시장이었습니다. 물론 3050선까지 올라가려는 움직임 코스피 시장에서 보이기도 했지만 글쎄요. 저점을 낮추면서 2970선대에서 코스피 음봉을 그려낼 수밖에 없었습니다. 코스닥도 마찬가지였죠. 주 초반에 1011선까지 올라갔기도 했었지만요. 1000선 깨지면서 마무리가 됐기 때문에 이게 왔다 갔다 어떻게 장세가 펼쳐지게 될까에 대한 고민은 깊어지고 테마도 오래 가지는 못하고 꼬리를 달고 내려오는 경우도 많기 때문에 오래 보유하는 것이 맞는 시장일까? 여러 가지 궁금증이 들더라고요. 이럴 때는 어떤 종목을 잡아야 되는 거지? 시장을 어떤 시각으로 봐야 하는 거지에 대한 부분들 저희가 속 시원하게 풀어 헤쳐드리겠습니다. 함께 해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자, 저희 방송은 여러분의 참여로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이 종목이 고민된다 하시는 부분들 있으시다면요. 전화, 문자 활짝 열어놓고 있을 테니까요. 마구마구 연락 주시길 바라겠습니다. 01786-1022번, 01786-1023번 두 대 활짝 열려져 있고요. 문자로도 가능합니다. 013-3366-8288번이니까요. 종목명 매수가 비중 꼼꼼하게 적어서 문자 보내주시는 것도 여러분 꼭 놓치지 않으시길 바랄게요. 노란톡 또한 준비를 해놓았어요. 여러분 오늘 함께 하시면서요. 이 위원님과 꼭 함께 할 수 있는 방법을 찾았으면 좋겠다 하시는 분들 있으실 거예요. 그렇다면 해당 위원님의 성함을 적어서 저희 쪽으로 문자 보내주세요. 100원의 정보 이용료 드는 샵 0988번으로 문자 보내주시면 함께 할 수 있는 링크 안내 도와드릴 거고요. 이쪽에 QR코드 있습니다. 휴대폰 열고 카메라 킨 다음에 갖다 대면 역시 바로 연결되니까요. 이 방법도 꼭 참여해 보시길 바라겠습니다. 자, 이 방송이 끝난 이후에는요, 여러분 무료 방송이 또 펼쳐지게 됩니다. 무방 주제를 한번 확인을 해볼까요? 자, 먼저 이재상 위원의 무방 주제입니다. 세미시스코가 2연상을 갔습니다. 여러분 알고 계시죠? 근데 이 세미시스코는 이재상 위원께서 늘 관심 있게 보셨던 종목이었기 때문에 다음 주 주도주에 대한 힌트도 잠시 후 무료 방송 통해서도 꼭 얻어가시길 바랄게요. 자, 이어서 아이린 위원의 무료 방송 주제를 보니까요. 맞아요. 이제 11월이 시작합니다. 10월 이 한 달간 내 계좌가 조금은 다이어트를 많이 했다 하시면요. 11월 스타트는요. 이 계좌를 더 부풀리기 위해서 린쌤, 림파고와 함께 보면 어떨까요? 종목을 보는 올바른 눈, 그 림파고와 함께 좋은 종목 찾는 방법들에 대한 무방이 잠시 후 펼쳐지니까요. 함께 해보시길 바라겠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진짜 머니 왕이 될 시간입니다. 한 달 동안 버텨준 내 계좌를 많이 격려해 주시고요. 11월 또 띄워줄 내 계좌를 위해서 머니왕 지금부터 달려보겠습니다. 머니맨 장성민 MTNW, 주식명가 MTNW의 우리 두 위원님과 함께라면요. 수익에 대해서 몇 날 며칠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한정된 시간 동안 진하게 이야기 준비했으니까요. 함께해 보시죠. 알찬 시간 기대해 보겠습니다. 이재상 위원, 아이린 위원 함께하겠습니다. 인사드릴게요. 어서 오시죠.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자, 우리 두 위원님께서 한 주 동안 활약이 굉장히 어마어마했습니다. 시장을 어떻게 바라보고 계셨는지, 어떤 종목에 대한 이야기 나눠볼지 하나씩 체크를 해볼 텐데요. 특징주에 대한 이야기를 좀 나눠볼게요. 먼저 이재상 위원님. 네. 저는 알고 있습니다. 위원님께서 세미시스코 집중해 주셨던 거. 근데 이연상을 갔어요. 네. 정말 이름처럼 됐네요. 이재상, 이연상. 최근에 참 시장이 굉장히 안 좋죠. 예. 그리고 뭐 11월 달도 특히 뭐 12월 달도 마찬가지지만 앞으로도 뭐 시장은 그렇게 올라갈 만한 모멘텀은 없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제 주목하셔야 되는 거는 개별 종목 위주로 여러분들이 좀 주목하셔야 되지 않을까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뭐 최근에 시장이 안 좋아도 올라가는 종목들은 계속해서 꾸준히 올라가고 있는데요. 지난주에 세미시스코가 2연상을 갔습니다. 뭐 전일 시총이 한 755억 정도 되는데 아마도 이제 목표는 대략 1,000억 정도 되지 않을까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에디슨 모터스와 쌍용차 인수전에 뛰어들어서 일단은 우선 협상자로 선정이 되긴 했는데 이제 문제는 아직까지 계약을 한 상태는 아니죠. 이제 그 건 때문에 올라간 건 아니고요. 최근에 이제 무상증자로 인해서 그걸로 인해서 이제 2연상을 간 상태고요. 그리고 세미시스코는 이제 전기차를 만들고 있습니다. 전기 소형차를 만들고 있는데 이 소형차가 뭐 판매가 뭐 폭발적으로 증가하지는 않습니다. 그렇지만 현재 사회의 시대의 흐름 자체가 전기차로 가는 그런 시대의 흐름이기 때문에 이런 전기차 모멘텀을 가지고서 우리가 공략을 했을 때 아무래도 이 회사에 대한 어떤 미래 가치는 훨씬 더 상승을 할 거로 보이고 있습니다. 뭐 지금 그림에서 보시면은 10월 13일 그러니까 10월 11일 날 우리가 이제 머니투데이에서 한글날 대체 휴일 날 특별 방송을 했었죠. 네. 그때도 제가 드렸던 종목입니다. 그래서 그때 당시에 그 불성실 공시법인으로 해서 그런 공시가 떠서 그 다음날 바로 하루 쉬고 그 다음날 이제 하락 출발까지 예상을 해드렸는데 다행히도 그 예상대로 하락 출발한 상태에서 지금까지 올라오고 있는 상태죠. 최근에 보면은 뭐 제가 저녁 방송에서도 계속해서 이 종목에 대해서 굉장히 강조를 드렸는데 지금은 이제 워낙 많이 올라왔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좀 따라잡기에는 일단은 뭐 보유자의 관점, 보유자의 어떤 영역이다 이렇게 볼 수 있고요. 지금부터는 이제 매도 구간을 잡는데 제가 이제 밤에도 밤 방송에서도 그런 말씀을 드렸는데 시간당 뭐 200만 주 이상 뭐 이렇게 대량 거래가 쏟아지면은 아무래도 그 구간에서 매도를 잡으시면 여러분들이 되겠다 이렇게 보시고 앞으로도 이제 이런 세미시스코처럼 2연상을 갈 수 있는 그런 종목들이 계속해서 나올 겁니다. 왜냐하면은 시장이 계속해서 안 좋아지고 있기 때문이죠. 시장이 좋다면은 돈들이 분산되기 때문에 전반적인 종목들이 올라가지만 지금 현재 보시면 대형주들 그렇게 흐름이 강하지 않죠. 뭐 최근 들어서 뭐 SK하이닉스가 좀 반등이 나오긴 했지만 아직까지도 뭐 삼성전자의 반등이나 뭐 현대차의 반등은 나오지 않는 것처럼 시장의 강한 모멘텀이 아직까지는 없기 때문에 이런 중소형주를 여러분들이 공략하시면 도움이 되겠다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세미시스코 정말 참 잘 적절한 가격대에서 시기에서 공략을 해서 좋은 흐름 최근에 또 펼쳐졌는데요. 관련해서 흐름 코멘트 들어갔습니다. 자, 이어서 우리 린쌤이 주목했던 특징주 살펴보면 좋을 것 같은데요. 위원님 어떤 종목 볼까요? 네, 이번 주에 핫했던 테마가 뭔지 아시나요? 혹시? 굉장히 여러 가지가 있었는데 가상화폐도 있었고 LFP 배터리가 좀 맞아요. 이번 주 한 주 뜨겁게 우리 시장을 달궜던 테마가 LFP 관련주입니다. 그래서 이쪽은 이제 현대차에서도 앞서서 테슬라나 그리고 또 벤츠에 이어서 현대차, 기아 같은 경우도 이제 LFP로 교체를 하겠다 이렇게 밝히면서 이쪽에 굉장히 핫하게 관련주들의 움직임이 나와주었습니다. 그 가운데 보면은 이제 단연코 1번으로는 아모그린텍을 이제 급등이 나와주었는데 아모그린텍 같은 경우도 이제 여러분들께 제가 소개를 시켜드리고 상한가 이상의 수익이 나고 있죠. 그리고 이제 코인테크도 마찬가지로 이제 여러분들께 이번 주 방송에서 이제 한번 언급을 해드리고 또 이것도 상한가 가고 어제까지도 한번 시세를 크게 목요일까지도 이제 시세를 크게 내주었는데 자 이번 주에 이제 보시면은 이런 굉장히 시장이 또 질이 조금 안 좋다 보니까 미국 시장과 다르게 우리 시장은 크게 움직임이 좀 저조한 부분입니다. 앞서서 이제 이런 부분 시장 관련한 얘기는 제가 이제 무료 공개 방송에서 말씀을 한번 드리기로 이제 말씀을 드리고 리튬 인살철 관련한 LFP 관련주 중에서 코인테크 오늘 제가 이제 종목을 가지고 왔는데요. 자, 코인테크 같은 경우는 이제 지분을 한 50% 가지고 있는 탑 머티리얼 국내 유일 LFP 전지를 이제 생산하고 있어서 이렇게 이제 부각이 되면서 이 부분이 부각이 되면서 코인테크, 파워넷 그리고 뭐 아모그린텍 뭐 그리고 이지 이런 종목들이 급등이 한번 나와주었습니다. 그리고 사실 처음에 첫 번째 주자로는 코인테크나 이런 종목들이 움직이려고 했지만은 그렇지만 아모그린텍이 아모그린텍 회사를 보시면 아주 좋습니다. 그리고 실적도 이제 잘 나와주고 있고 그래서 아모그린텍이 저가 이제 저평가 가치가 이제 부각을 또 받다 보니까 한 차례 급등이 나와줬고 그리고 난 뒤에 쉬어가는 그 다음에
그날 쉬어가는 두 종목 코인테크하고 파워네르스 봐야 된다 말씀을 드렸는데 이 길 바로 코인테크 같은 경우 상한가 터치를 했죠. 그리고 이제 파워넷 같은 경우도 25%대 급등이 나와주었습니다. 자, 이런 종목들이 이것으로 끝나느냐 하면은 자, 이 최근에 2차 전지 쪽에서 제가 지난달 계속 지속적으로 지지난달 이제 밀었던 쪽이 자, 뭡니까? 전고체입니다. 전고체 쪽은 뭐 차익 물량이 나오면서 다시 반등이 좀 어려운 부분인데 이런 쪽도 순환매가 돌고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 2차 전지 쪽에서도 순환매가 돌고 있고 그 순환매를 이어가는 sek터가 지금 LFP 쪽이다. 이 테마다 이렇게 보시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이건 단번에 꺾일 것은 아닐 것 같고요. 그래서 지금 자리 정도는 바닥에서 한 더블 나온 종목도 있고 더블이 덜 나온 종목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 가운데 또 순환매 또 파동이 움직이지 않을까 싶은데요. 자, 동사 같은 경우는 2차 전지 자동화 설비 시스템 전문 업체입니다. 그래서 지금 장비 제조 쪽은 아니지만은 탑 머티리얼 인수를 통해서 이제 소재 쪽에서도 이제 공급이 가능해졌기 때문에 우리가 이런 점을 좀 차분하게 보면서 조금 더 관심을 가져보자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 싶고. 자, 탑 머티리얼 통해서 해외 2차 전지 고객사와 네트워크를 좀 강화하고 있는 실정이고 또 국내 고객사로는 LG 에너지 솔루션, 뭐 삼성 SDI 또 뭐 SK 이노베이션이 있는가 하면은 해외 고객사는 뭐 미국, 중국 그리고 유럽 이어서 예, 등등등 이렇게 뭐 베트남까지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쪽에 지금 뭐 설비 증설 얘기가 나오고 있고 그렇기 때문에 이쪽에서 이제 매출이 뭐 두 가지 쪽에서 이제 두 쪽 다 뭐 코인테크 또 탑 머티리얼 이렇게 두 가지 쪽으로 이제 보시면 될 것 같은데 자, 매출 쪽도 이제 이번 연도 보니까 하반기로 갈수록 좋더라는 겁니다. 그래서 꾸준히 관심을 우리가 단기적으로라도 더 봐도 좋다 이렇게 보여지기 때문에 조금 지속적으로 내주도 한번 관심을 가져보자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네, LFP 배터리가 굉장히 큰 화두였잖아요, 여러분. 테슬라의 탑재 이야기 나오게 되면서 코인테크가 굉장한 시세를 분출했었는데요. 다음 주에 있어서도 관심권 관련주들 움직임 잘 체크해 보시면 좋겠습니다. 힌트 이렇게 얻어봤고요. 이제부터는 내 종목은 그럼 어떻게 해야 할까 고민되시는 분들을 위해서 준비했습니다. 여러분의 종목 상담 코너로 돌아오겠습니다. (01786-1022번) (01786-1023번) 두 대 활짝 열어놓겠습니다. 문자로도 가능해요. 013-3366-8288번이니까요. 종목명 매수가 비중 꼼꼼하게 적어서 저희 쪽으로 지금도 늦지 않았습니다. 마구마구 연락 주시길 기다리고 있을게요. 고민 많으실 겁니다. 바로 첫 번째 전화부터 빠르게 연결해보죠. 네, 연결이 됐을까요? 시청자님 안녕하세요. 예,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한 주 잘 보내셨을까요? 예. 예, 다행이에요. 어떤 종목이 가장 고민이 되셨어요? 금호석이고요. 예? 이게 연말이면 배당금이 11,797원에 나오는 게 이게 맞는지. 예. 여보세요? 매수가와 예. 비중도 알려주시겠어요, 먼저? 매수가는 18만 원이고요. 예. 10%입니다. 18만 원에 10%. 근데 이제 배당주 쪽으로 조금 더 관심이 많으신 걸까요? 그렇죠. 예, 배당주로 들어왔기 때문에 많이 떨어져도 상관없어요. 지금 추가 매수를 하려는 상태이기 때문에. 예. 많이 떨어지면 땡큐입니다. 많이 떨어지면 땡큐다. 예. 그러면 배당과 함께 뭐 목표 주가 등등 궁금하실 것 같은데요. 관련해서 이재상 위원 연결해 드릴게요. 도와줘요, 네, 머니왕이라고 혹시 외쳐주시겠어요? 도와줘, 머니왕. 예, 도와드릴게요. 네, 시청자분 감사합니다. 반갑습니다. 네. 예, 감사합니다. 네, 예. 어떤 그 매매하는 데 있어서 정말 기준점이 확실하신 분을 거의 처음 뵀습니다. 그러니까 어떤 다른 분들은 일단 욕심에 의해서 매수한 다음에 그 이후에 어떤 대책을 세우시는데 지금 시청자분께서는 일단 이 종목에 대해서는 배당이라는 게 있기 때문에 밀리면은 더 사겠다 이런 개념을 가지고 계신데 그건 굉장히 좋은 생각이세요. 왜 그러냐면 이런 종목들은 사실 어떤 분할 매수 개념에서 봤을 때 중장기로 우리가 매수를 할 때 중장기 매수라는 거를 한 번에 사서 그걸 끌고 가다기보다도 중장기로 분할 매수하는 관점이 굉장히 중요하거든요.
근데 이제 한 가지 좀 말씀드리고자 하는 거는 중장기로 매수를 하실 때 뭐 몇 번에 걸쳐서 매수하시려고 지금 준비를 하고 계신가요? 한 4번 정도 생각. 아, 4번 정도요? 예. 아, 그러면 제가 그 개념 관점에서 설명을 좀 드리겠습니다. 지금 현재 보면은 주가가 바닥을 잡지 않고 계속해서 하방으로 흐르고 있는 중이거든요. 예. 근데 지금 그래서 이제 말씀드린 주봉 차트를 죄송한데 한번 한 볼까요? 15만 원까지 떨어질 거로 예상하고 있는데 얼마까지요? 15만 아, 원. 15만 원이요? 뭐 더 떨어져도 땡큐고요. 아, 예. 제가 예상하기로는 16만 원대가 깨지면 그때 가서 조금 더 추가를 하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지금 추가하시기보다 뭐 15만 원까지 내려온다면은 아마 15만 원에서 매수를 해도 충분히 가능하겠지만 일단 이 종목 자체가 올 초부터 한 4월까지 대시세를 줬기 때문에 지금은 조정을 충분히 받아야 되는 그런 구간이고 일단 배당 같은 경우에는 이제 우리가 지금 이제 11월에 와 있기 때문에 12월까지 이제 봤을 때는 아무래도 분할 매수를 했을 때 조금 전에 말씀드렸던 16만 원을 기준으로 해서 16만 원을 이탈했을 때 선생님께서 분할 매수하시게 되면은 아무래도 목표했던 그런 배당과 그리고 수익을 같이 줄 수 있지 않을까 이렇게 설명드리겠습니다. 네. 아, 그리고 1797원 그 네이버 검색창 그 재무제표 보니까 이게 맞는 거는 확실하신 거죠? 아무래도 뭐 공신력 있는 그 사이트에서 올린 거니까 그거는 뭐 틀린 바가 없을 겁니다. 나중에 이제 그거는 확인해서 제가 혹시 무료 카톡방에 들어오시면은 제가 그거는 확인해서 또 답변 추가로 드리겠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예. 네. 예. 감사합니다. 예, 원칙 감사합니다. 있는 들어가시죠. 투자 좋은 주말 보내시고요. 꼭 예. 성투하시길 응원드리겠습니다. 전화 주셔서 고맙습니다. 예. 예. 자, 이렇게 전화 첫 번째 풀어봤습니다. 금호석유 이야기해 주셨는데요. 사실 배당으로 분명한 목적이 있었기 때문에 이런 경우는 가격에 있어서 너무 예민하지 않게 바라보는 접근법으로 이야기해 주셨네요. 살펴봤습니다. 자, 02786-1022번, 02786-1023번 두 대 활짝 열려져 있고요. 문자 013-3366-8288번으로 역시나 문자로도 가능하니까요. 지금 계속해서 접수 주시길 바라겠습니다. 자, 이어서 다음 전화도 받아보겠습니다. 네, 시청자님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감사합니다. 네, 연결 잘 되셨어요. 시청자님 목소리가 좋으신데요. 어떤 많이 물 종목도 먹고 볼까요? 있어요. 그래요? 종목들이 물 많이 먹고 있어요. 물을요. 예, 저도 예. 이제부터 물을 많이 먹어야겠네요. 아, 종목이요? 셀트리온이니 뭐니 뭐 이런 거 다 물 먹고 있어요 지금. 에, 이건 제가 에휴. 어떻게 수습하죠, 시청자님? 네. 오늘 종목은요. 네. 예스치 얼마에 들어가셨어요? 14,473원에 네. 10%입니다. 예, 사놓고 10%. 나니까 마음이 편치가 않아가고. 14,473원에 10%면 네. 그래도 예, 보합권인데 시청자님 네. 그러면 계속해서 추가 매수를 하신 거예요? 아까 물 얘기하셔가지고. 물 얘기는 셀트리온이니 뭐 다른 거. 다른 종목이 많이 물 먹고 이것도 물 먹었다가 이제 온 거예요. 그래서 추가 이게 오래된 거예요. 오래되셨구나. 예. 예, 그럼 이제 본격적으로 돌파할 예. 수 있을지, 매수가 돌파 쭉 해서 계속해서 잘 갈 수 있을지. 아유, 저는 시청자님 목소리가 좋아서 물을 많이 마시고 있다는 줄 알았는데 종목 이야기였으니까 마음이 아파서 빨리 도와드릴게요, 시청자님. 예, 도와줘요, 감사합니다. 머니왕이라고 외쳐주세요. 도와주세요, 머니왕. 네, 도와주세요. 네, 반갑습니다. 이제 예스티 가지고 계신데요. 14,473원 10% 네. 잠시만 봐드리겠습니다. 네. 예스티. 네. 지금 수익 중이신가요? 수익권? 네. 조금 수익권이신데 네네. 자, 이번 주에 굉장히 이번 주 월요일 날 제가 이제 방송에서 한번 언급해 드린 건데 최근에 지난주 토요일에도 제가 방송에서 언급해 드린 거와 똑같이 요즘엔 저가 종목들이 낙폭 과대 종목들이 순환매가 나오고 있는 시장입니다. 그래서 이번 주 한 주 지난주까지 안 움직였던 섹터를 보면 첫 번째가 바이오가 굉장히 많이 빠졌고요. 두 번째 그다음이 반도체입니다. 그래서 반도체 쪽이 많이 빠졌다가 삼성전자, SK하이닉스 실적 좋다는 소식으로 관련주들이 이제 낙폭 과대 종목들이 좀 올라오고 있고 또 많이 조정이 나온 종목들이 올라오고 있는데 우리가 반도체에서 이제 본다면은 실리콘 카바이드 이쪽도 우리가 좀 봐도 괜찮다. 예, 이쪽도 ST 같은 경우도 관련주이고요. 그러면 12,000원에서 저점을 찍고 올라오고 있는데 자
가지고 계신 매수가가 첫 번째 상승, 자, 이 박스권에서 첫 번째 상승이 나오면서 좀 긍정적으로 보여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보신다면은 반도체 쪽에서도 이제 훈풍이 불고 있고, 첫 번째 제가 이제 언급해드렸던 뭐 DDR5 쪽이 하나 마이크론 같은 게 이제 급등이 나오고, 이제 두 번째 그쪽이 이제 쉬어가면서 다른 쪽으로 전개될 가능성이 있는데, 이쪽이 충분히 이쪽으로도 수급이 몰리면서 상승 흐름이 탈 수 있다 이렇게 보여지니까 1차적으로는 한 15,500원에서 600원 정도 보시면서 이제 가져가시는 게 좋지 않을까 싶고, 그렇지만은 요즘 시장이 어떤 흐름이냐면 저는 이쪽을 좋게 보고 있습니다. ESG 충분히 좋고요. 하지만 요즘 시장이 방망이를 좀 짧게 잡고 가야 된다. 오늘 올랐던 섹터가 내일은 또 쉽니다. 예, 쉬고 또 한 주 꾸준히 가는 섹터가 잘 없습니다. 그래서 지난주 월요일에, 이번 주 월요일에 보신다면은 뭐 메타버스 이런 것들이 좀 움직이다가 그다음 바이오가 또 갑자기 화요일은 급등을 했다가 수요일 돼서는 또 2차 전지 관련주들이 또 급등했다. 이렇게 계속 바뀌기 때문에 어디에 박자를 맞춰서 끌고 가야 될지 일반 분들은 너무너무 힘든 시작입니다. 그래서 저는 한 15,000원에서 16,000원 사이에서 일부 익절하시고 16,000원 이상 가면은 또 16,000원 이상에서 또 일부 익절하시고 분할 익절하시면서 조금 가져가시되, 내려온다 싶으면 뭐 어느 선에서 뭐 16,000원 이상 갔을 때는 16,000원 선에서 또 전량 매도를 통해서 수익을 확장시키는 게 좋지 않을까 싶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도움 많이 되셨을까요? 예, 선생님 너무나 감사합니다. 네, 꼭 이건 몇 년 물렸던 종목이에요. 아, 진짜요? 그래도 지금 좋은 구간에 왔고 대응 전략 잘 참고하셔서 다른 종목들도 꼭 플러스 보시길 저희가 응원 드릴게요. 고맙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자, 이렇게 EST도 살펴봤습니다. 자, 이어서 다음 좀 상담도 받아볼게요. 문자로 도착한 종목입니다. 제넨바이오고요. 1,418원, 15% 정도 보유하고 있는데, 아유, 언제까지 기다려야 할지 너무 궁금하시다고 해서요. 지금 여러분 딱 보셔도 추세가 하방 쪽으로 열려 있는데, 위원님, 이게 금요일장에서 더 낙폭을 천천히 무너지지는 않겠죠? 그러면 안 될 것 같은데요. 제넨바이오 어떻게 보세요? 네, 이분 지금 매수한 단가가 1,418원으로 돼 있네요. 예, 맞습니다. 1,418원이면은 아마 그때 당시에 1,400원일 때 좀 횡보할 때 그 구간에서 아마 매수하신 것 같습니다. 네. 근데 이 종목 자체가 이미 그 1,400원에서 무너질 때 그때 정리를 하셨어야 돼요. 지금은 이제 이미 1,400원에서 1,000원대로 내려왔기 때문에 일단 지금 이런 상황이면 일단 뭐 1,000원대는 당연히 이탈할 것이다 이렇게 보시면 되고, 작년에 팬데믹 때 400원대였습니다. 그러니까 지금도 어찌 보면은 그 저점을 향해서 달려가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작년에 월봉상 보니까요. 작년에 대략 한 8월 달에 대시세를 한번 줬는데 이 회사가 원래 폐기물 쪽을 하다가 그런 바이오 쪽에 뛰어들어서 이종 최도 이식 그런 제품들을 이제 생산을 하려고 하는데 그 과정에서 임상에서 실패를 해서 다시 재신청을 했습니다. 그래서 그 재신청을 한 상태에서 계속해서 지금 주가는 하락을 하고 있죠. 이제 제넨바이오 같은 경우에는 작년에도 또 적자를 기록을 했고 올해도 적자를 기록한 상태이기 때문에 지금으로서는 뭐 특별한 모멘텀이 없기 때문에 추가적인 하락이 예상이 됩니다. 그래서 1,400원이면은 일단 뭐 수익권에서 많이 벗어나 있기 때문에 일단 비중을 좀 줄여주신 게 좋지 않을까. 15%면은 뭐 절반이라도 줄여서 다른 쪽에 투자를 하시는 게 좋지 않을까. 지금 시장은 연속적으로 시장이 서서히 빠지는 그런 시장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이렇게 모멘텀을 못 받는 종목, 주목을 못 받는 종목은 아마도 한 달 이상, 두 달 이상을 계속해서 하락할 수 있기 때문에 비중을 줄여주시고 만약에 1,000원을 이탈한다고 했을 때는 추가적으로 비중을 줄여서 다른 종목으로 교체하시는 거를 권장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 좋습니다. 제넨바이오 짚어드렸습니다. 좀 용기 있는 선택들도 많이 필요해 보이는데요. 꼭 점검해 보셨길 바랄게요. 이어서 다음 문자로 넘어가 보죠. 이번에는 NHN 한국사이버결제 볼까요? 자, 지금 보니까 30% 비중 담으셨고 61,000원인데 현재 그래도 57,200원까지는 차근차근 올라왔어요. 저점 한 45,000원 부근부터 계속해서 올라왔는데 문제는 6만 원을 뚫을 수가 있을까 이 부분일 것 같기도 합니다. 위원님 어떻게 보세요? 결제 쪽.
네, 저는 나쁘지 않게 보고 있습니다. 일단 실적을 우리가 보셔야 되는데 네. 3분기 실적도 뭐 무난할 걸로 이제 보여지고 있고 또 4분기 또한 우리가 좀 멀리 본다면 괜찮지 않을까 싶은데요. 자, 다만 이제 주가는 항상 동사는 크게 주가가 많이 움직이는 종목이 아닙니다. 그래서 조금만 더 가면 본인 매수가가 6만 1,000원인데 비중이 30%입니다. 그래서 지금 자리에서 더 담으시라고 말씀드리기 참 애매한데 저는 사실 5만 원 정도 아래로 내려온다면 비중을 더 확대를 해서 평단을 낮추고 그리고 올라가면은 뭐 익절한다 이렇게 뭐 생각을 할 수 있겠는데 지금은 이제 약간 상승 흐름을 타고 있기 때문에 그 가운데 57,500원을 단기적으로 저항을 막고 있습니다. 예, 그래서 우리가 좀 본다면 만약에 6만 원 돌파를 한다면 비중을 좀 줄이셔라. 6만 원 이상에서 비중을 한 20% 줄이시고 10% 정도만 가지고 만약에 다시 밀린다면은 조금 더 잡으셔서 55,000원 아래로 느긋하게. 왜냐하면 이 종목은 30%를 단기적인 고점에서 지난번에 매수를 하신 자리가 제가 봤을 때는 5월인 것 같아요. 맞으신가요? 전화 아니죠? 문자여가지고 답이 예, 그래서 없어요. 6만 1,000원이면 지난번 고점인 부분인데 자, 이 자리까지 단번에 가줄지 좀 쉬었다 갈지 우리 시장이 조금 흔들리지 않는다면은 차분하게 6만 원까지는 가줄 수 있을 것 같고 그렇지 않다면 내려옵니다. 그렇다면 내가 현금을 좀 가지고 있다 그러면 동사가 뭐 무너지는 종목도 아니고 무너지는 회사도 아니고 그렇기 때문에 오히려 5만 원 정도에서 5만 원에서 5만 2,500원 지수가 좀 더 밀린다 싶을 때 힘이 없다 싶을 때 그럴 때 5만 원 전후에서 조금 더 비중을 높이고 평단을 낮추셔서 5만 5천 원 이상 5만 5천 아래로 평단을 낮추시고 기다리시면 충분히 익절할 수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대신에 시간은 넉넉하게 뭐 한 달 전후 이렇게 보셔야 될 것 같고 그 사이에 이 아랫단까지 내려와 준다면 땡큐 하고요. 안 온다면은 본인 매수가 정도 오면 충분히 한 비중 30%에서 20% 정도는 덜어내시고 대응을 하시면 좋겠다. 아니면 매수가 위에서 전부 매도했다가 다시 좀 밀어내는 구간에서 재진입하시는 게 좋지 않을까 싶습니다. 동사 실적을 보니까 3분기 실적이 한 전년 대비 한 18%대, 그리고 영업이익이 한 4%대, 그냥 무난하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주가도 마찬가지로 크게 상승이 나오지 않는 만큼 이 부분 참고하시면 좋겠고 다만 어제 이제 이렇게 상승이 나온 거는 자사주를 152억 매입을 한다는 소식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 소식으로 단기적으로 전일장 한 3%, 4% 가까운 상승이 나와줬는데 동사는 지금 바닥에서 양봉이 더 많이 나오고 있지만은 잘 가지 못하는 주식입니다. 그래서 조금 밀어냈을 때 비중 더 담아서 올라가면은 익절하시는 게 좋지 않을까. 평단을 낮추시고 만약에 바로 가준다면은 매수가 위에서 그냥 전략 매도를 하시거나 둘 중에 하나로 가시면 좋겠습니다. 탄력이 느린 종목입니다. 선택을 잘 하셔가지고 수익 보시길 바랍니다. 네. 탄력이 조금 느리기 때문에 지금 구간에서 추가 매수 열어놓고 평단을 조금 낮출 수 있는 방법 또한 열려져 있으니까 지금 유동자금 선에서 잘 선택해 보시길 바라겠습니다. 2376번님 도움 많이 되셨길 바랄게요. 자, 이렇게 잠시 저희 종목 상담은 마무리하고요. 이어서 추가 전략 세울 수 있는 이야기들 나눠보겠습니다. 우리 이재상 위원의 종목 하나씩 볼 텐데 먼저 삼화 네트웍스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 종목은 9월 27일에 저희가 공략을 했습니다. 자, 그리고 3,425원에 매수가 되었기 때문에 최고가는 4,580원까지 갔잖아요. 지금도 그 구간 계속해서 지켜내려고 하는 흐름들 보여주고 있는데요. 위원님 지금도 뭐 엄연한 수익권이기도 하잖아요. 앞으로 어떻게 보시나요? 네. 지금 이제 화면 하나 보시면요. 네. 이제 삼화네트워크이 지금 현재는 조정을 받고 있습니다. 지금 이틀째 내려오고 있는 상태인데 처음에 이제 처음에 드렸던 그 단가에서 굉장히 많이 올랐죠. 33.72%나 올랐기 때문에 지금은 이제 고점이 살짝 낮아져 있는 그런 구간이긴 합니다. 근데 저점이 어느 정도 유지가 된다면 지금 추세 자체가 뭐 대략 3,800원 정도가 지지가 된다면은 추가적인 상승이 나올 수도 있는데 지금 저 화살표에서 추천드렸던 그 단가에서 급격하게 상승을 하죠. 저렇게 이격이 벌어지면서 올라가는 그런 구간, 이 구간은 이제 비행기가 랜딩 기어를 올리는 그런 구간이라고 하는데 저런 구간에서 급격하게 올라갔을 때는 차익 실현을 해주고 밑에 하단선의 저 추세 라인을 이탈하지 않으면 그 라인 부근에서 다시 또 재매수하는 또는 추가 매수하는 그런 구간으로 잡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아무래도 이 종목은
최근에 이제 콘텐츠 제작 업체들이 부각이 되고 있기 때문에 주가가 계속해서 이런 섹터들이 주가가 약진을 하고 있기 때문에 우리가 계속해서 꾸준히 관심 있게 보시는 게 좋지 않을까 이렇게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좋습니다. 자, 이렇게 삼화 네트워크스에 대한 흐름 바라봤습니다. 이어서 대유 에이텍, 봐도 대유 함께 보시죠. 자, 이 종목은 10월 5일에 진입이 됐었잖아요. 자, 그리고 1,605원이었습니다. 지금도 매수가 위에서 주가 흐름 보여지고 있고, 지금 1,800원 선 계속해서 지지하려는 움직임은 보여지고 있는데, 위원님, 사실 리비안 상장 재료가 아예 끝난 건 아니기 때문에 네. 기대를 해볼 수 있지 않을까요? 뭐 대유의 이택도 지금 뭐 9거래일 만에 네. 41% 이상 이렇게 맞아요. 수익을 줬는데요. 그때 당시에는 이제 리비안 모터스가 이슈화가 돼서 그게 부각이 돼서 올라갔는데 최근 들어서 또 리비안 모터스가 어느 정도 좀 조용해졌습니다. 이게 11월 달에 리비안 모터스가 상장을 하는데 아직까지는 리비안 모터스가 또 부각이 될 만한 그런 재료는 없고 지금 최근에 관련주들을 보면은 일제히 목요일 날 반등이 한번 나왔다가 어제 금요일 날 일제히 다시 무너졌기 때문에 지금부터는 이제 조정을 조금 대비해야 되지 않을까 이렇게 보고 있고요. 화면에서 보시면 이제 이 노란색 구간이 노란색 라인이 21선 구간인데 네. 거기를 이탈하기 시작하면 아무래도 좀 조정이 시작될 수 있다. 그래서 지금 구간은 뭐 차익 실현하신 분들은 좀 기다렸다가 추가를 재매수를 할 수 있는 그런 구간을 1,600원이나 1,500원 구간에서 잡아드리고요. 그전에는 아무래도 아직까지 매도해서 수익을 못 내신 분들은 분할로 매도를 해서 수익을 챙긴 다음에 다시 21선이 복귀가 될 때 그때부터 집중 공략을 하는 게 좋지 않을까 이렇게 말씀드리도록 하고요. 네. 리비안 모터스 워낙 핫하게 움직일 때는 그게 거기가 고점이다. 일단은 여러분들이 보셔야 되고요. 지금부터는 리비안 모터스에 대한 공략은 아무래도 좀 주의를 하셔야 되지 않을까 이렇게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지금은 주의, 약간은 조금은 경계하시면서 하지만 집중 있게 지켜보도록 할게요. 자, 대유에이텍까지 봤고요. 이어서 다음은 린쌤의 종목 보겠습니다. 코프라 보도록 하시죠. 10월 12일 진입을 했습니다. 이 종목 진입했을 때 매수가는 8,210원이었고요. 현재도 8,700원 라인대에 지나가고 있잖아요. 근데 이 종목은 뭐 9,500원까지 갔던 바도 있기 때문에 추세가 그래도 이 방향으로 살아있다라고 보여지지 않을까 싶습니다. 15.71% 최고가 수익률 얻었는데요. 위원님 현재 구간 짚어주세요. 네, 지금은 이제 한 차례 급등이 나왔다가 물량 이제 매물이 나오고 쭉 밀어버렸습니다. 그래서 지금 자리는 다시 또 뭐 한 저는 8,000원 이하, 7,700원, 7,500원까지 내려오면 다시 한 번 더 매수 가능한 자리지 않나 싶은데요. 8,000에서 7,500원. 사실 우리가 주식을 가져갈 때 중기로 가져가야 되는데 그 안에 뭐 10% 파동, 20% 파동에 솔직히 뭐 수익 났다고 이렇게 자랑을 많이 하는데 그 저는 장기적으로 이제 가져가면서 끌고 가면서 큰 수익 나는 것을 대박 수익 난다고 이제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그래서 다시 한 번 더 7,500원 전후 이렇게 한번 내려온다면은 우리가 관심을 다시 가져보자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 싶고 동사 같은 경우는 최근 한번 파동 이제 나왔었고요. 그리고 1차적으로 시장이 밀리면서 조금 밀렸다가 다시 한 번 더 이 저점에서 파동이 나온 것만 해도 자 7,000 얼마입니까? 7,300원에서 9,500원까지 파동이 나왔습니다. 그럼 적잖지 않게 한 30% 파동이 나온 겁니다. 그래서 이런 종목들은 다시 한 번 더 밀어내면 공략 가능하다. 지금 자리도 나쁘지 않지만은 우리 회원님들, 우리 이제 시청자분들이 짧게 가져가시는 거 굉장히 선호를 하시다 보니까 중기는 조금 힘들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런 종목 수익 나신 분들 축하드리고 내려오면은 다시 한번 보자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한 7,500원 방향이 만약에 뚫려지게 되면 그때는 재매수 관점 유효하다라고 하니까 이 부분까지 추가적으로 좀 살펴볼게요. 그만큼 앞으로 장기적으로 좋게 보신다는 거겠죠. 이어서 다음 종목은요. 자, 스튜디오 드래곤 보겠습니다. 너무 뜨거웠던 종목이기도 했고요. 관련해서 살펴보면 10월 25일에 95,200원 진입이 되었습니다. 이 종목은 95,400원까지 나왔었잖아요. 의원님, 근데 최근 들어서 조금 대응하기가 힘들더라고요. 어떻게 보시나요? 네, 최근에 굉장히 많이 이번 주 한 주 동안 음봉이 네. 여러 차례 나왔습니다. 그래서 5일째 지금 하락
나오고 있는데 자, 주식이라는 게 제가 내년까지 보고 가져가자 말씀드렸고 한 차례 밀어내면 분할 매수로 접근을 하자 말씀을 드렸는데 자, 분할 매수를 하시는 것이 좋다 저는. 지금 월봉을 보시면은 장기 투자의 조건은 주봉이 아니라 월봉입니다. 그래서 월봉을 보시면서 내년까지 바라보고 갈 주식을 드렸는데 자, 지나고 나면은 어떻습니까? 내려올 때마다 사놓고 매수가를 저점으로 만들어 놓고 비중을 확대해서 가지고 있으면 분명히 좋은 수익이 나온다. 그래서 제가 봤을 때는 8만 원 정도까지 밀린다면은 분명히 2차 매수 충분히 가능하고 일전에 한 5% 정도 잡으셨다면 내려오면 한 10% 정도 잡으셔서 평단 낮추시고 난 뒤에 홀딩 하시는 방향으로 해서 우리가 다시 한 번 더 이제 스튜디오 드래곤이 종목을 받을 때까지 한번 가져가 보자. 그리고 단기적으로 만약에 단기가 아니라 이제 목표가를 본다면 12만 원까지는 무난하게 그리고 12만 원 돌파도 충분히 예상 가능하기 때문에 중기적으로 가져가신다면 충분한 수익이 나올 것으로 보여집니다. 알겠습니다. 자, 스튜디오 드래곤은 역시나 내려올 때 좋은 구간에서도 진입 가능한 종목으로 얘기해 주셨기 때문에요. 해당 부분들을 저희가 잘 참고해 보도록 할게요. 반등 포인트에서 노려보는 전략도 나쁘지 않아 보인다라고 해볼 수가 있겠네요. 자, 그러면 새로운 종목에 대한 부분들도 한번 점검해 봐야죠. 어떤 종목이 가장 좋을까요? 자, 우리 이재상 의원님 지금 네. 실시간 채팅방에 이재상 의원님, 이현상 형님 좀 알려달라고 연락처 좀 달라고 하시는 혹시 아시면 꼭 알려주시는 걸로 하고 어떤 종목들 볼까요? 예, 오늘은 인트로메딕을 가져왔습니다. 인트로메딕은 싸이월드? 네, 싸이월드로 잘 알려져 있는데 과거에는 그 캡슐형 내시경을 생산하는 업체입니다. 뭐 지금도 그렇게 캡슐형 내시경을 만들고는 있는데 최근 들어서 이제 부각된 거는 싸이월드죠. 원조 메타버스라고 할 수 있는데 우리나라에서 메타버스가 요즘에 가장 핫한 부분이기도 하지만 원조 메타버스에 대한 이런 부활 이런 것들이 아마 계속해서 이슈가 되지 않을까 이렇게 보고 있고요. 싸이월드 Z에다가 투자를 해서 거기에 대한 싸이페이라든지 이런 걸 개발하고 운영하는 그런 업체다 이렇게 보시면 되고요. 접속수를 보면요. 처음에 첫날 재기장했을 때 접속수가 872만 명입니다. 그러면 이 정도면은 거의 3조 6천억의 가치가 있다고 하는데 뭐 이 정도면은 앞으로도 좀 기대감을 가질 수 있는 그런 종목이지 않을까 이렇게 보고 있고요. 싸이월드의 이제 뭐 BGM을 담당했던 그런 최근에 이제 NHN 벅스도 굉장한 상승세를 나타내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관련주들이 몇 가지가 있는데 그 관련주들 중에서 이 종목이 가장 대장이지 않을까 이렇게 보고 있고요. 최근에 이제 흐름을 잠깐 보겠는데요. 차트 흐름을 보시면은 자, 월봉 차트 보시면 2018년도에 굉장히 강한 시세를 주면서 그때 당시에 거의 한 5배, 6배 이상을 그렇게 상승을 줬는데 최근의 흐름을 보면은 그때 당시 흐름 이후에 거의 한 3년 정도 강한 조정을 받으면서 올해부터 부각이 되고 있는 그런 종목이다 이렇게 볼 수 있고요. 지금 현재 움직임을 봤을 때 바닥권이다 아직까지는. 그래서 저항으로 볼 수 있는 그런 구간은 아직까지 한 10,000원 정도로 보고 있고요. 최근에 일봉 상태를 보면은 가끔 이제 제가 방송에서 많이 말씀을 드렸는데 이 8월 달부터 9월 중순까지의 구간이 이게 바로 이제 세수대합 패턴이죠. 여기서 세수대합 패턴에서 돌파가 나온 구간부터 본격적인 이제 매수가 시작이 되기 때문에 아직까지 이제 바닥에서 터진 그런 대량 거래 물량들이 아직까지 빠져나가지 않은 상태에서 우상향에서 가고 있기 때문에 추가적인 상승도 충분히 가능하다 이렇게 보고 있고요. 이거에 대한 이제 가격 전략은 공개 방송 이후에 공개 방송에서 무료 방송에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좋습니다. 오, 인트로메딕 사실 굉장히 핫했었던 최근 흐름 좋았었던 종목들이었잖아요. 관련해서 언급해 주셨는데 가격 전략 궁금하실 거예요. 무료 방송에서 꼭 챙겨가시길 바라겠습니다. 이어서 린쌤의 종목도 확인해 보죠. 아이린 위원님, 림파고가 포착한 좋은 종목 또 뭐가 있을까요? 네, HSD 엔진입니다. 네. 조선 업종이 내년 2년에 턴어라운드 할 것이다. 네. 이런 기대감이 좀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 주 한 주만 보면 현대중공업, 삼성중공업 수주가 무려 3조 원을 기록을 했는데요. 이번에 이제 본다면 이제 조선사들만 볼 게 아니라 우리가 그 엔진 쪽도 함께 보자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먼저 이제 조선사 수주로 인해서 이제 뭐 호실적이 좀 기대가 예상이 된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 싶고 선박용 엔진을 만드는 업체입니다. 올해 매출이 6천억 원, 그리고 수주는
뭐 1조 한 2천억 정도 예상을 하고 있는데 굉장히 뭐 조선사 수주가 늘어나면 당연히 엔진도 엔진 수주도 이제 급증을 하겠죠. 그래서 중국 쪽에서도 사실은 엔진 관련해서 조금 엔진이 부족하다 이런 얘기가 나오고 있는데 그런 이슈도 동사한테 조금 긍정적으로 작용하지 않을까 싶고요. 또 주요 고객사로는 삼성중공업, 또 대우조선해양 이렇게 있습니다. 그래서 최근에 뭐 한국조선해양하고 뭐 한국조선해양하고 대우조선해양하고 합병 얘기가 나오면서 이렇게 되면은 그 엔진을 한국조선해양에서 만들지 않을까 이런 얘기가 나오고 있는데 자 그거는 나중에 생각을 해도 늦지 않다. 그리고 그렇다고 하더라도 엔진을 자체적으로 뭐 그쪽에서 생산을 한다고 하더라도 전부 다 만들 수는 없을 것이다. 그래서 그건 차후의 문제이기 때문에 지금 주가는 바닥까지 고점 대비 굉장히 많이 조정이 나온 상태이고 12,000 차트 한번 보시면요. 12,250원에서 무려 12,250원에서 무려 8,000 이하까지 조정이 나온 상태입니다. 이제 121선 아래에서 첫 번째 상승이 나와주면서 탄력적으로 이번 주 조선주들 움직임 좋으면서 함께 움직여줬는데 하루 정도 쉬고 있는 흐름이고 내주에 만약에 이 분위기를 이어간다면 충분히 10,000원 이상도 우리가 목표가 10,000원 이상 봐도 되지 않을까 싶고 자 10,000원, 11,000원, 12,000원까지도 이제 가능하다. 사실 내년을 바라본다면 충분히 이제 더 갈 수 있지 않을까. 조선주들 움직임하고 같이 보셔야 되는데 동사는 올해 실적보다 내년 실적을 조금 더 보면서 좀 가져가자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네, 조선주 흐름 굉장히 좋은 흐름 보이고 있잖아요. 최근에 뭐 잭팟 이야기는 계속 들리니까요. 수주 당부가 계속 들려오는 속에서 HSD 엔진 이야기 나눠봤습니다. 여러분 이 종목들 가격 전략은요 무료 방송 통해서 함께 할 수 있으니까요. 꼭 여러분 챙겨보시길 바라겠습니다. 자, 그렇다면 종목들에 대한 이야기 너무 얘기 많이 나눴으니까 다시 한번 정리하고 오시죠. 장이 열리지 않지만 저희는 여러분을 위해서 지금 이 주말 아침도 고군분투하고 있습니다. 주말일 때는 조금 더 객관적인 시각으로 시장에 대한 이해를 높일 수 있고요. 내 수익을 더 극대화시킬 수 있는 전략 방법에 대해서 집중 탐구할 수 있잖아요. 따라서 무료 방송이 아주 여러분에게 있어서 적극적으로 다가가려고 합니다. 여러분 꼭 함께해 주시면 좋을 것 같은데 이재상 위원님 무방부터 하나씩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 네. 세미시스코 2연상 갖고 다음 주 주도주 언급해 주신다고요. 네. 다음 주에도 이 현상 종목이 나올까요? 네, 그거는 이제 공개 방송에서 오신 분들께 좀 얘기를 드릴 텐데 시장이 워낙 조정권에 있기 때문에 뭐 어떤 전반적인 종목들이 상승할 거라는 그런 기대보다는 여러분들이 스팟적으로 어떤 특정 종목들을 공략을 해서 거기서 수익을 거둬야지만 여러분들이 계좌 복구하는데 아마 도움이 되실 것 같습니다. 뭐 지난주에도 제가 말씀드린 종목들이 굉장히 활발하게 움직였는데 공개 방송에서 여러분들이 다양한 전략들을 가지고 11월 달에 임한다면 아마 성공 투자가 가능하지 않을까 이렇게 보고 있고요. 뭐 지난주에 공개 방송에서 제가 뭐 치킨 이벤트, 뭐 커피 이벤트를 많이 했는데 네. 이번 주에도 똑같이 그런 이벤트를 통해서 여러분들께 오늘 뭐 단풍 구경 못 가시는 분들 많은 그런 분들을 위해서 네. 오늘 제가 선물 또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도 가면 주시나요? 예, 드리죠. 예, 치킨과 커피 여러분 함께 해주시길 바랄게요. 자, 이벤트들 놓치지 마시고 이벤트가 중요한 게 아니라 종목에 대한 힌트, 시장에 대한 전략들까지 더 얻어가시는 게 중요합니다. 자, 바로 이어서 린쌤과도
함께 할 수가 있는데 그 전에 이재상 위원님 함께 할 수 있는 방법 다시 알려드릴게요. 포털 검색창에 MTN 밴드 검색해 주세요. 링크 클릭하셔서 들어오시면 이재상 위원의 사진 옆에 방송 중 박스 보이실 거예요. 해당 버튼 클릭하시면 되니까요. 11시 30분 놓치지 마시고 꼭 함께 해주시길 기다리고 있을게요. 자, 이어서 아이린 위원과도 함께 할 수가 있는데 11월에는 내 계좌가 만약에 마이너스였으면 플러스 양전됐으면 좋겠다 하시는 분들도 많으실 텐데요. 림파하고 우리 린쌤과 함께라면 끄떡없는 거죠? 네, 믿으셔도 됩니다. 네. 자, 이번 주 한 주 본다면 여러분들께 무방에서 아모그린텍을 제가 드렸는데, 자, 사실 아모그린텍은 지난주부터 우리가 잡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아모그린텍이 이제 상한가 이상의 수익을 주면서 멋지게 날아가 줬고, 그 다음 여러분들께 보셔야 된다는 게 코인테크, 파워넷을 보셔야 된다 말씀드렸는데, 코인테크가 또 상한가 이상의 수익을 주고, 또 파워넷도 25% 넘게 급등하면서 좀 쉬어가고 있습니다. 자, 다음 차례는 어디가 될까요? 자, 무방에서 공개를 해드리도록 하고, 이번 주 한 주 동안 시장의 흐름뿐만 아니라 섹터가 또 테마가 어디서 먼저 또 치고 나올지 여러분들께 반도체 안 가지만 갈 거다 말씀을 드렸는데, 자, 제가 말씀드렸을 때 하나마이크론이 벌써 한 상한가 수익이 나오고 있습니다. 하나마이크론 어제 급등해주면서 제가 수요일에 말씀을 드렸는데 목금 이틀 동안 상한가 이상의 수익이 내주었습니다. 그래서 이런 종목들을 제가 그것도 방송에서 또 무방에서 또 딱 짚어서 급등 직전 말씀을 드렸었는데, 자, 이런 종목뿐만 아니라 타 종목들 여러분들이 또 오늘 문자나 전화나 이렇게 받고 제가 이제 못 응해드린 종목들도 있기 때문에, 만약에 뭐 조선주들을 가지고 계시다, 또 안 가는 종목을 가지고 계시다 그러시다면 허심탄회하게 입장하셔서 좀 물어봐 주시면 제가 또 도움을 조금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앞서서 이제 지난주도 공방하면서 많은 자료를 여러분들께 말씀드렸는데, 이번 주도 입장하시면은 제가 좋은 종목들 여러분들께 말씀드리고요. 또 답답한 부분도 조금 해결을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렇죠. 무료 방송 함께 하시면 여러분 속 시원하게 답답하면 답답하다, 좋으면 좋다, 더 이야기 나눌 수 있기 때문에요. 놓치지 마세요. 포털 검색창에 MTN 밴드 검색해 주시면요. 링크 클릭하셔서 들어오실 수 있고, 아이린 위원의 사진 옆에 방송 중 클릭하셔서 들어오시면 되니까요. 놓치지 마시고 무료 방송까지 꼭 함께 해 주시길 바라겠습니다. 자, 토요일 여러분을 책임지고 있는 머니왕, 오늘 이재상 위원과 아이린 위원 함께 했습니다. 여러분, 저희는 여기서 인사드릴게요.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든든해가 머니왕에 떴습니다. 왕이 될 상 이재상, 수익여왕 아이린, 이들이 뭉쳤다. 시황부터 실시간 상담까지 주식 명가 해결사. 도와줘요 머니맨. 우리를 구해줄 머니맨 좋은 정보. 저점 매수를 정확히 짚어주는 황매끼를 공부하는 시간. 좋은 정보의 황매끼. 지친 당신을 위한 주식 쉼터. 매주 토요일 10시 30분 채널 고정.
무궁화 꽃이 피었습니다. 여러분, 어떤 종목이 움직일까요? 지금부터 움직이는 종목을 탕탕 꽂아보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해주실 우리 조은정보위원님 나와 계시는데요. 먼저 우리 위원님과 함께 조금 더 진실한 이야기 가깝게서 나눠보고 싶다 하시는 분들은요. 노란톡 열려져 있기 때문에 함께 해보시면 좋겠습니다. 샵 0988번으로 좋은 정보라고 보내주시면 그 링크를 저희가 안내 도와드릴 겁니다. 이쪽에 보니까 QR코드도 보이고 있네요. 휴대폰 열고 카메라 킨 다음에 갖다 대면 그 링크 바로 연결되니까 이 방법으로도 꼭 참여해 보시길 적극 추천드리겠습니다. 무료 방송 또한 준비를 해 주셨어요. 지금 이 머니왕 방송이 끝나고 12시부터 시작을 하는데요. 주제를 보아하니 4분기를 빛낼 황금주 공개를 해주실 것으로 보입니다. 그렇죠. 여러분, 이제 이번 연도도 2달밖에 남지가 않았습니다. 11월, 12월 그동안 좀 아쉬움이 남았다 하시는 분들 충분히 만회할 수 있는 전략이 있다라고 하니까 무방에서 그 전략까지 얻어가시길 바라겠습니다. 오래 기다리셨네요. 좋은정보위원 지금 바로 인사드리겠습니다. 위원님. 안녕하세요. 어서 오세요. 네. 오늘 저는 영희예요. 예? 영희. 어제하고 완전 달라지셨어요. 예, 오늘 네. 할로윈데이를 맞이해서 네. 영희로 좀 변신을 이쁘네요. 해봤는데요. 네. 감사합니다. 네. 자, 위원님, 우리 시청자분께도 인사 부탁드릴게요. 네, 안녕하세요. 아침에 이제 제가 여의도 공원을 한 바퀴 딱 산책을 했습니다. 예, 그런데 아주 단풍이 곱게 물들었습니다. 그래서 저는 아까 우리 이화 선생님께서 진실된 걸 그 용어로 쓰시잖아요, 단어를. 근데 저는 참 여러분께 진실되게 다가가려고 굉장히 노력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야, 이렇게 우리 개인 투자분들도 맨날 그린필드, 그러니까 내가 사면 파란색 되는 게 아니고 저렇게 단풍이 곱게 물들으면 얼마나 좋겠는가. 어디예요? 계좌예요. 근데 정말 우리가 주식하는데 그 로망은 다 계좌 수익 극대화하는 걸 겁니다. 근데 막상 그런 이상을 가지고 시장에 참여하다 보면은 또 현실과 이상, 예, 그런 괴리가 상당히 많다는 걸 느낄 거예요. 그러면 이렇게 막연히 이렇게 수익 내자, 그렇게 말하는 것도 좋지만 그것을 구체적으로 실행할 수 있는 거에 있어야 되거든요. 그게 바로 뭘까요? 예, 황미끼가 여러분 계좌를 살찌울 겁니다. 그래서 오늘 이 시간은 제가 늘 높아시면서 말씀드리는데 어떤 분들은 지난 걸 자꾸 이렇게 자랑한다고 이렇게 생각하고 그러시는데 주식은요, 루틴해요. 늘 역사는 되풀이된 것처럼 기술적 분석이 거의 정형화돼서 움직이는 거거든요. 그러면 오늘 또 황미끼를 통해서 11월 달 어떻게 계좌 수익을 늘려갈 것인지, 실제로 저와 함께 하시는 분들은 10월 달 그 어려운 정황에서도 2배 이상 수익을 냈거든요. 실계좌로. 그래서 그런 기법 같은 거 끝까지 함께 해주시면 좋은 시간 되지 않겠는가 그렇게 생각이 드네요. 힘내십시오. 네, 맞아요. 쉽지 않은 장입니다. 힘을 빨리 내야 될 것 같은데요. 사실 위원님, 힘내기가 힘들어요. 왜냐하면 지수가 지금은 방향성을 종잡을 수가 없는 것 같고 테마도 연속성이 별로 없는 것 같아서 어떤 종목을 잡아야 할지 부분에 있어서 좀 고민이 많이 되시는 것 같은데 다음 주 시장 어떻게 보시는지에서 네. 힌트 얻어볼게요. 사실 이제 8월 달부터 8월 달, 9월 달, 지금 10월 달까지 네. 10월 같은 경우는 월봉을 보시게 되면 코스피 같은 경우는 음봉이 났고 코스닥은 살짝 음선이 조그맣게 이제 캔들을 보면 났는데 그 과정이 너무 힘들었어요. 왜냐하면 밑거리를 길게 달았거든요. 이게 흔드는 장이에요. 그래서 지금은 진짜 계좌 수익 내기가 어렵고 우리 앵커님 아까 말씀하신 대로 이게 보통 어려운 장이 아닙니다. 그리고 또 소위 말해서 오르는 종목만 오르는 그런 장이거든요. 예, 그러면은 이럴 때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되느냐? 역시 내용 있는 종목을 저점에 잡으셔야 된다. 그렇게 말씀드리고 싶고요. 이번 주 증시를 요약한다면 지금 특히 이제 저도 깜짝 놀랐는데요. 네. 예, 지금 월말 들어서 그냥 연속 또 미국 시장으로는 별개로 그냥 급락이 나왔잖아요. 네. 많이 힘드셨을 겁니다. 근데 저는 이렇게 우리가 지난 것을 반추해 보면 항상 내릴 만큼 기회가 있거든요. 왜? 아직 대세 기조가 훼손되지 않았거든요. 그래서 한마디로 말씀드리면 이번 주 그 조정은 11월 달을 위한 다이어트였다. 채우기 위한 그렇게 보고 있고요. 또 그와 별개로 이제 움직이는 그 주력 테마가 있었잖아요. 그게 뭐냐면 제4차 산업혁명주였습니다. 역시 메타버스 관련주, 그 다음에 또 게임주, 그 다음에 또 엔터주, 그 다음에 또 이렇게 SML이라든가 모빌리티 이런 쪽이 좀 시세를 냈다. 우리가 그런 데 포커스를 주면은
뭐 다음 주도 좋지 않겠는가 그렇게 됩니다. 그리고 다음 주는 저는 이제 대형주는 아니라고 봐요. 왜냐하면 지수는요 여러 차례 봤을 때 상승 탄력이 둔화되는 구간이고 소위 말해서 깔딱고개에 있어요. 왜? 작년 3월 이후부터 코스피는 120% 이상 올랐고 코스닥은 150% 이상이 올랐거든요. 그러니까 주가라는 게 항상 오르면 오를수록 그 다음부터는 상승 기울 각도가 줄어드는 거예요. 그걸 꼭 명심하셔야 됩니다. 그럼 뭐냐? 유동성은 있죠. 이게 결국 종목별 로테이션이 이루어질 거고 그런 장세가 그 중심에 스몰캡이 있다. 중소형주가 있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네. 그리고 구체적으로 어떤 섹터를 보아야 될 것이냐라고 말씀드리면 신규 상용도 많이 내렸어요. 4차 상용에서. 많이 내려볼 게 기회고 또 모빌리티라든가 모빌리티에서 크게 저는 세 꼭지로 부르는데 자동차 부품주, 2차 전지, 수소차 이런 세 개 섹터로 좀 더 세분해서 볼 수가 있겠고 그 다음에 또 SMR 같은 그런 쪽을 보는 전략이 좋겠다 이렇게 말씀드릴게요. 어떤 섹터를 봐야 할까에 대한 힌트 또한 얘기해 주셨어요. 스몰캡 중심의 로테이션, 종목 장세이기 때문에 여러분이 내용 있는 종목들 잘 곳곳에서 적기에 잡아가시길 바라겠습니다. 그럼 그 적기를 잡는 그 방법은 바로 매끼, 황매끼를 통해서 알 수가 있는 거잖아요. 그래서 황매끼에 포착된 종목들 지금부터 하나씩 알아볼게요. 이번 주 포착된 종목들이니까요. 여러분 복습해 보자고요. 위원님 어떤 것부터 볼까요? 네, 일단 먼저 황매끼 이번 주 포착된 종목들을 말씀드리기 앞서서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진짜 개인 투자에 성공 투자하셔야 됩니다. 성투. 네. 모두의 꿈입니다. 꿈이죠. 예. 근데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우리가 그런 이상을 가지고 주식시장에 들어오긴 들어오는데 네, 그렇죠. 부풀 꿈을 결국은 감고. 손실했단 말이 너무 많아요. 저는 그걸 어떻게 보냐면 주식 투자에서 가장 이게 심리 게임이기도 하거든요. 네. 그러니까 우리 개인 투자자들이 참 그 수익이 안 나고 심리 게임에서 지는 게 뭐냐면 보통 군중 심리. 그래서 주식을 냉철한 이성하고 논리로 하려는 게 아니고 감성적으로 주식을 하는 겁니다. 예, 바로 그런 것들이거든요. 그런 것들이 어떤 걸 의미하냐면 이미 언론 매체나 매스컴에서 많이 회자되는 종목들, 이미 상당 부분 올랐을 때 회자가 되거든요. 그럴 때 추격 매수를 하신다든가 또 그런 것들이에요. 그 다음에 또 이제 군중 심리, 여기저기 대중들이 몰려다니는 곳에서 같이 동참하면서 거기에 많이 휩쓸리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면은 그런 것들하고 또 반대편에 서면 성공 투자할 수 있어요. 그래서 참 그러기는 어려운데 제가 오죽하면 늘 그런 말씀을 드리잖아요. 좁은 문에 나오는 제가 첫 귀절, 예? 좁은 문으로 들어가기를 힘써라. 거기에는 생명의 문이고 넓은 문에 멸망의 문이라고 했잖아요. 주식도 똑같습니다. 그래서 이 지금 주식 투자를 한다고 입성 다 많이 들으셨는데 5%만 수익을 내신다고 그래요. 이게 현실입니다. 지수와는 상관이 없습니다. 자, 그러면 그런 것들을 배제하고 수익을 낼 수 있는 게 뭐냐? 그런 것들을 해내는 게 시스템이 뭐냐? 10월 그런 어려운 장에서도 계좌가 배 이상 낼 수 있는 그 시스템이 뭐냐? 바로 황매끼입니다. 그럼 황매끼의 컨셉부터 개념부터 짚고 갈게요. 황매끼가 그것과 반대편에 있습니다. 보통 증권사 HTS라든가 시중에 나와 있는 소위 말해서 인공지능 알고리즘 같은 경우는 거의가 다 보는 것들이 뭐 제가 100% 다 검수한 건 아니지만은 이미 상당 부분 많이 오는 거예요. 정고점 돌파, 장대 양봉, 적산병, 돌파 양봉 그런 것들 거의 포착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근데 황매끼는 그런 것과 배척점에 서서 어떻게 하냐면은 장이 끝나면요. 내일이 상승이 예상되는 그런 종목의 저점 맥점을 가장 쉽게 포착합니다. 제가 머니투데이 현재 한 2년 가까이 되는데 첫 번째 들고 나온 게 제 4차 선행을 노리자. 시황전략 정확히 맞춰 드렸습니다. 그 다음에 그런 종목들을 이미 많이 올랐을 때 매수하지 마시고 저점 줄 때 매수하시자. 그것을 잡는 게 바로 황매끼다라는 말씀을 드렸습니다. 따라서 이 황매끼는 절대 추격 매수하는 게 아니고 내용 있는 종목에 저점 맥점을 잘 잡아낸다. 그래서 최저점을 잡기 때문에 수익은 극대화할 수 있으면서 계단식 상승파들을 이어갑니다. 이따 다 제가 증명해 드릴게요. 네. 그 다음에 손실을 최소화할 수 있습니다. 주식에서 100% 성공은 없어요. 손실을 많이 내렸을 때 매수하니까 손실을 최소화하고 이런 특징은 뭐냐면은 주린이분들, 직장인들, 그 다음에 또 뭐 투자액이 많던 즉던 초보분들도 쉽게 매매해서 수익이 낼 수 있는 그 특징이 있다. 이렇게 말씀드릴게요. 그럼 앵커님 좀 제가 서서히 길었는데 네. 이제 이번 주 장이 어려웠지만 황매끼에 포착한 종목들을 실제 사례 연구를 통해서 저점인지 아닌지 보도록 하시겠습니다. 좋아요. 네. 자, 그러면 첫 번째 종목이 바로 두산종목이 되겠습니다. 두중이. 두중이. 네.
그때 이제 여기 좀 지났습니다만은 우리가 여의도 주식왕 밤 네. 10시, 밤 프로에서 평일 밤 10시. 예. 그때 이제 원저 넷셈에 대해서 얘기를 했었잖아요. 그때부터 슈팅이 나왔어요. 아, 이거 좀 제가 이거 뭐 간단합니다. 네. 보시는 건 딱 보여드릴게요. 이때였거든요. 그래서 원조주를 볼 때 두산 종업이 대장이다. 와. 예, 이게 2,000원대부터 이게 이제 올라온 건데요. 네. 이때 슈팅이 나왔어요. 이제 이때 따라가시면 안 되는 거예요. 이게 소위 말해서 개인 투자들이 속기 쉬운 함정이에요. 함정. 우리가 뭘 배우죠? 아까 말씀드렸죠. 5일선 매매. 5일선 매매도 여러분들 어제 같은 예를 들어드릴게요. ABL 바이오 차트를 보세요. 제가 어디 띄워드리진 않겠지만 5일선에서 양선 4개, 5개 나오면서 막 꽃이 되는 그런 차트입니다. 그러면 어제 같은 경우 물론 셀트리온 전체에 영향을 미쳤지만 5일선 매매가 때로는 좋기도 하지만 한 번 손해보면 크게 손해보거든요. 이것도 바로 마찬가지예요. 근데 이럴 때 이제 되면은 언론 매체, 우리 저기 이화세 그 노래 방송하시잖아요. 네. 말하기 좋거든요. 계속 올랐으니까. 올라오니까 아 이제 원조 이제 가는 개며 이제 매 얼마 하는 개며 좋은데 이때가 이미 클라이막스라는 꼭지다. 겁니다. 예. 이런 매매에서는 안 되신다는 된다. 거예요. 그러면은 이때부터 이렇게 하면 슈팅이 크게 나온 것들이 시간이 오래 걸려요. 이게 이제 가격과 기간 조정을 거친다거든요. 이걸 뭐라고 그러죠? 조주의 단계? 와 역시 아싸. 조주의 단계라고 그러죠. 그 도움 낮게 이렇게 오랜 시간을 두어요. 네. 이게 안 보여야 돼. 이게 이제 그때 다시 한번 확대해 볼게요. 네. 이게 장벽이에요. 큰 벽인데 장벽입니다. 그 장벽을 뛰어넘어야 돼요. 그러면 기간 조정이 가야 됩니다. 그래서 이 장벽이 안 보이는 구간이 바로 여기에 있어요. 이게 여기서부터. 보이시죠? 예. 쉽죠. 그러니까 대중과 멀어져서 딱 그들이 환호성 날면서 막 이렇게 매스컴 타고 그럴 때는 잠깐 떨어져 계시라. 그러면 황매께 첫 번째 포착한 게 바로 이 구간이었어요. 이게 더 설명드렸지만 네. 음선 세 개. 네, 네 3개, 개. 도지, 아, 도지. 거래 감소시키면서 이때부터 한번 상승이 나왔고요. 결정적으로 황매께 잡은 게 뭐죠?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또 한 번 조정이 나오면서 급 강화를 했죠. 그러면서 어떻게 돼요? 역전된 망치, 네. 도지, 이게 황매께 전략 뭐? 넘버 완. 원. 넘버 완입니다. 쉬워요. 네. 저점이었죠. 네. 아마 여기저기서 뭐 여러 증권 방송도 있고 TV도 있지만 참 외람됩니다. 근데 이거 황미께 잡으셔서 말씀드리는 거예요. 이 원전 관련주를 최초로 아까도 여의도 주식왕에서도 했고 그 다음에 최근 들어서 가장 저점이 지금 바로 황미끼입니다. 그래서 저와 함께 하시는 분들이라든가 여기 무료 톡방 나올 텐데 네. 거기서 다 여러분께 공개 추천했던 종목입니다. 그러니까 무료 톡방 거기 참여하시는 분들은 또 저 무료 추천을 받을 수 있죠. 이때부터 급등이 나왔고 이게 한 번이에요. 두 번째는 어디였냐면 바로 여기입니다. 이게 이제 이번 주에서 시세를 했던 건데 양선 다음에 또 음선이었어요. 네. 상선에 눌렸죠. 이때 또 급등이 슈팅 나왔잖아요. 그래서 딱 26,000원에 매도하십시다라고 했는데 26,000원에 매도를 잘했죠. 예, 그리고 바로 매도가까지. 이게 두산중공업이었고 또 두 번째 이제 보시게 되면 뭐 장은 어려웠지만 저점 잡으니까 역시 수익을 주더라. 이게 나노 신소재입니다. 나노 신소재. 나노 신소재는 탄소 나노튜브에서 상당히 내용 있는 회사예요. 이것도 이제 오랫동안 시간이 지났는데 네. 2차 전지죠. 가만 보세요. 이게 소위 말해서 매집봉이라는 겁니다. 매집봉. 매집봉이 뭔지 아시죠? 매집이 물량을 이루어지는. 뺏어서 이렇게 탁. 그렇죠. 네. 그런데 여기서 이제 제가 아까도 말씀드렸죠. 이게 거래가 수반해요. 그러면 여기서 이렇게 크게 많이 상승할 때 힘이 많이 들겠어요? 안 들겠어요? 힘이? 그러니까 만약 세력의 입장을 보셨을 때 이게 끌어올릴 때 이게 만약에 막 어떤 특별한 재료가 있어 이렇게 T자나 이렇게 점 상한가면 슉 올라가지만 그렇죠. 저점에서 이렇게 봉을 크게 만들 때는 힘이 엄청나게 드는 거예요. 아, 영차 끌어올려야 되니까요. 그렇지. 네네. 그러면 거래 수반됐죠. 예. 그러면 막 힘이 계속 남습니까? 아니요. 우리가 40 마라톤 뛰고 남으면 좀 쉬어야죠. 지치죠. 이게 쉬는 거 아니에요. 예. 물론 좀 더 오르기도 올라요. 근데 개인 투자 착각하는 게 뭐냐면 잘못하시는 게 장대 양봉이죠. 거래량 수반됐다. 좋다. 좋다. 배웠거든요, 교과서에서. 그러니까 이때 또 이제 다시 물론 조금 먹어요. 조금 수익이 나시는데 누가 수익을 많이 내실까요? 문제는 거기에요. 여기서 지금 수익을 많이 나시겠죠. 이제 아시겠죠? 그러니까 우리가 주식투자에 성공하려면 네. 내용 있는 종목들을 저점에 매수하셔야 돼요. 근데 저점을 그렇게 제가 머릿속에서 강조했는데 왜 이렇게 맨날 오르는 것만 좋아하세요? 아, 저점이 어딘지 모르니까요. 그 황미께 잡아줘요. 그 다음에 이제 여기서 이거 네. 지난 거고 황미께 잡은 게 뭐냐면
음선 3개예요. 음선 3개. 자, 여기서 보세요. 네. 양선 하나, 둘, 3개 나왔죠. 네. 상승 기울기 때 줄어들죠. 예. 여기는 어때요? 음선이니까 물론 내대리 크게 리스크는 없단 말이에요. 예, 예. 그리고 여기만 깨지 않으면 추세를 훼손하지 않는 거거든요. 그쵸. 그러니까 여기서도 장이 어느 8% 정도 상승한 그런 이해가 되겠습니다. 네. 또 하나. 또 하나. 또 하나. 자, 플래티어가 있습니다. 플래티어. 이 종목은 우리 지금 저 PD님 이내어로 또 플래티어 나오시는데 저는 리얼하게 얘기합니다. 왜 그러냐. 네. 이게 저점 맥점을 찾는 교과서예요. 교과서라고요? 진짜입니다. 배워야겠다. 네, 예. 교과서입니다. 그러니까 보세요. 음선이 7개도 이렇게 나오죠. 네. 근데 우리가 배워. 뭘 배우시죠? 과메도? 아니, 뭐지? 5일선 아래에서 타면 두더지 땅굴 파는데 그걸 왜 매수하냐. 자, 주식에서 우리가 수익이 내려면 뭘까요? 주식이라는 건 근본적으로 펀더멘털에 수렴하게 돼 있습니다. 주가라는 것은. 예. 그러면 이렇게 이 플래티어라는 회사가 그동안 이렇게 내릴 때까지 펀더멘털 훼손이 있었느냐? 그걸 먼저 봐야 돼요. 없어요. 그러면 7만 원대에서 이렇게 내렸으면 가격 메리트가 있죠. 네. 싸게 사야죠. 예. 그러니까 가격의 괴리를 노려야 돼요. 일단은. 그러니까 우리는 큰 흥분하면서 오르는 것들 막 쫓아다니고 그러는데 싸게 사는 게 가장 효용 가치가 크잖아요. 네. 이것도 마찬가지예요. 이때는 다 다릅니다. 여기서 주목할 게 하나 있어요. 뭐죠? 음선, 대롱대롱 패턴, 대롱대롱. 역전된 망치, 색깔은 크게 상관이 없어요. 거래량 바닥을 만듭니다. 이게 뭐냐면은 팔을 사람 다 파는 거예요. 팔 사람 다 팔았다. 팔았어. 왜냐하면 손절해서 다 손절했어요. 교과서 이렇게 배우거든. 음선 나오면 매도해라. 양선에서 공략하라. 배우시거든요. 그러니까 여기서 잘 견디기도 하다가 에이 이거 글렀어. 예? 제가 이거 아니야. 라고 하면서 이때부터 다 매도하거든요. 네. 그때 황매기를 포착하는 거예요. 정말입니다 이거. 그러니까 제가 여러분들 참 오해 말고 들어주세요. 진짜 네. 많이 오해 말고 들어주세요. 많이 들어봤죠. 오해하지 말자. 예. 그래서 주식도 쉽게 재밌게 하세요. 네. 11월 달 제가 이렇게 여러분들 11월 달도 황미께 한 가람 괜찮을 거예요. 이때부터 양선 났죠. 이거 한 번 먹었어요. 번 이게 먹었어요. 10월 1일 날이에요. 언제 그때 주식가 2% 빠질 때예요. 2% 빠졌는데 이것은 VI가 걸렸어요. 와. 깜놀해요. 황미께 콜에서 딱 얘기하니까 브르르 막 수익이 도는 이때 그냥 오후에 그 부차토문은 V 26%까지 올랐거든요. 네. 그 다음에 예산 또 착제 매도해야 되겠죠. 수량 늘려서 이때 또 매수하는 거예요. 이게 뭐 역전된 망치 또 음선이 나와. 또 음선이었죠? 2번 또 수익 났죠? 네. 그 다음에 또 여기서 황매기가 이게 전략 뭐? 5? 1? 완쇼. 완. 5도 돼요. 5도 돼요. 그죠? 완도 되고. 아유, 제가 죄송합니다. 찔린다고 하신 줄 양선 3개 다음에 도지 음선. 예. 그래서 이것도 또 한 번 VI 걸렸어요. 네. 또 결정적인 게 여기에요. 윗수염 밑꼬리 패턴 네. 이때 걸려서 또 아마 8% 정도 수익이 났다. 몇 번을 한 종목 가지고 이것저것 많이 할 필요 없어요. 아, 이렇게 하는 거구나. 야, 이렇게 치우면 쉽게 수익이 나겠죠. 네. 그다음에 또 하나 보실래요? 예, 스튜디오 산타클로스가 있어요. 산타클로스? 지리산? 산타클로스. 아, 마이네임이죠, 마이네임. 네. 이것도 이제 50개 다음에 이제 네네. 핫했던 동물이잖아요. 맞아요. 그런데 이것도 역시 여기서 이제 황미깨가 여기서 포착했는데 이것은 뭐 그냥 지나치고 오래됐으니까 예. 뭐 황미깨 2,300개 중에서 포착된 좀 한두 개겠습니까? 그러니까 이거 그렇다고 결정적인 이번 주는 여기거든요. 네. 자, 음선 3개예요. 음선 3개. 3개 다음에 도지. 이게 뭐냐면요. 거래 또 감소를 시키죠. 예. 이게 소위 말해서 벌리시 하라미. 어? 한국어예요? 강세 잉태형 캔들이라고 그래요. 강세 머리 아프대요. 예. 머리 아프실 거 없어요. 그러니까 용어는 우리 피디님 계속 자꾸 이대로 지금 피디님도 배우고 있으시거든요. 배우시라고요. 예. 이 정도는 아시아. 그러니까 이 지금 주식 시장이에요. 전쟁터 같은 거예요. 우리보다 훨씬 자본력도 많고 슈퍼컴퓨터 대놓고 하고 정보력도 정보력 많고. 많고 그래서 이기려면 공부하셔야죠. 머리 공부하자. 아프게 해서 예, 알겠습니다. 예. 이게 이제 벌리시 하람이라는 거예요. 네. 강세 잉태형인데 이때 이게 딱 나면서 14%가 급등이 나왔어요. 이게 단기 수익도 충분했죠? 단기 수익으로 예. 좋았네요. 근데 이제 어제 장이 굉장히 어려웠는데 맞아요. 이 차트 한번 보세요. 이 차트 한번 보세요. 이 하늘화학이에요. 비슷하죠. 그러니까 뭐냐면은 상승이라고 눌림에서 이평선 지지받고 거래가 감소하면서 네. 양음양 캔들 도지. 이 도지라는 게 뭐냐면 네. 거래가 감소하면서 짧으면 짧을수록 세력 그 균형을 이루는 거예요. 그러니까 매수와 매도의 그렇지. 거기서 딱 되면서 네. 거래가 많이 일하면 안 되는데 그럼 팔 사람 팔고
다 그랬다는 거거든요. 그쵸. 이게 균형이로 이때부터 어제 같은 어려운 장에서 6% 정도 상승을 했다. 이런 얘기가 되겠습니다. 너무 좋네요. 그래서 이번 주 뭐 우리도 좀 내린 종목도 있었습니다. 뭐 시장이 어려운데 바이오도 좀 안 좋고 그랬는데 그래도 또 황매끼는 어려운 장에서도 해냈다. 네. 예,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네요. 네, 황매끼는 해냈다. 그 방법들에 대해서 여러분 살펴보셨는데요. 종목들 다시 한번 정리하고 돌아오겠습니다. 네, 이제 대박주 코너로 좀 넘어가 보겠습니다. 그동안 좋은 수익률을 줬던 거. 이번 주 수익률이니까 여러분 한번 살펴보셨잖아요. 근데 더 장기적으로 봤을 때 큰 수익 내는 방법들 여러분 지금 구간에서 얻어보실 수 있을 것 같은데요. 위원님, 종목들 바로 볼까요? 네. 자, 일단 참 우리가 주식 투자에서 크게 승부하는 종목도 있어야 되고 또 단기 수익도 해야 되고 그 투트랙, 양면 전략이라고 하는데요. 그러니까요. 트랙을 바벨 달리가더라고요. 전략. 네. 우리는 그렇게 잘해야 됩니다. 황매끼는 아까 말씀드린 제일 저점에 가기 때문에 크게 쓰는 종목도 많아요. 예. 그래서 하나를 볼까요? 예. 자이언트 스텝입니다. 첫 번째. 스텝 바이 스텝. 예. 이것은 이 종목 제가 왜 이렇게 강조를 드리냐면 네. 사실 머니투데이에서 작년에 잘 아시죠? 주식왕에서 알트전 600%, 매드팩터 400%, 남들 바이오 아니라 할 때 바이오 얘기하셨죠. 제4차 산업혁명에서 그렇게 수익 냈잖아요. 그 다음에 에코프로비엠도 있었고, 그때 이제 한 게 바로 메타버스가 된다. 메타버스. 상장 첫날부터 아마 지금 제가 이거 메타버스에서 가장 연구를 많이 한 전문가 중에 하나일 겁니다. 죄송합니다. 물론 제가 중에 하나라는 거예요. 제가 제가 유일하다는 게 아니고 중에 하나일 겁니다. 그래서 이때부터 우리는 황매끼에 포착하는 맥점마다 이렇게 공략해서 총 저와 함께 하신 분들 8번 이상 맥점마다 해서 크게 수익 냈던 종목입니다. 그래서 엊그제까지만 하더라도 또 한번 황매끼가 이때 음선에서 포착해서 또 단기 수익도 했고 최근에 온 게 굉장히 여기서 이제 보여야 될 거예요. 여기서 보시면 제가 확대해서 한번 볼게요. 이걸 보셔야 됩니다. 자, 어땠죠? 역시 눌림에서 여기서 성골 모양의 도지가 나왔어요. 성골 모양. 그래서 거래가 바닥을 만들면서 이때 한번 슈팅이 나왔고 또 한번 여기서 음선 2개 다음에 역전된 망치가 나왔습니다. 그러면서 이때부터 또 한번 급등이 나왔죠. 최근에 잡은 황매끼에서 포착은 63%가 나왔고 우리가 제일 처음부터 공략에서는 228%가 수익이 났다. 아주 축하드립니다. 그래서 그러니까 남보다 앞서서 시장을 먼저 보는 게 훨씬 더 우리가 수익을 많이 낼 수 있다. 이렇게 말씀드릴게요. 자, 이제 두 번째. 제가 이거 에코프로비엠 여러 번 말씀드렸어요. 여러 번 말씀드렸는데 저는 이 종목을 오늘 대박주에서 말씀드린 게 이겁니다. 아까 오늘 제가 무방 주제가 4분기를 빈댈 황금주라고 그랬죠. 그것이 바로 제2의 에코프로비엠이 될 것입니다. 자, 이렇게 우리가 지금 아직도 4차 산업혁명 시대에 살고 있어요. 그러면서 메타버스로 가는 것도 다 그런 이유고 그러면 이미 이 점 에코프로비엠 같은 경우는 저점에서 매수하신 분이 580% 수익을 구가할 수 있었고 그렇죠? 그 다음에 지금에서는 그만큼 상승의 규격도 줄어들어요. 저는 봤을 때 이거 50만 원, 55만 원 간다고 보는데 여기서 크게 수익 낼 거 없죠. 다만 우리가 맥점을 잡을 때는 바로 이런 맥점을 잡으셔야 된단 말이에요. 최근 들어서 2번이나 포착됐어요. 똑같습니다. 이 양선 다음에 도지 음선, 그 다음에 이거 전략 넘버1, 그 다음에 또 여기서도 또 한 번 양선 다음에 음선 이러면서 급등이 나왔거든요. 이렇게 해서 이렇게 황매끼에 포착한 종목들이 수익이 좋았다라는 말씀을 드릴게요. 코스모 신수지도 거의 유사합니다. 자, 코스모 신수지 보실래요? 하여튼 그 주식 어려울 거 하나도 없어요. 이게 고점인가요? 저점인가요? 아까 말씀드렸지만 이 고점에서 추격하게 되면 잘하면 조금 먹고 잘못하면 크게 잃어요. 근데 여기서는 어때요? 역시 양선 다음에 도지 굉장히 루틴하잖아요. 규칙적으로 움직인단 말이에요. 그러면서 56%나 상승했고 또 한 번 황매끼에 포착하면서 해서 또 한 번 상승이 나왔다. 바로 이런 예가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아까 이제 제가 그 원전 관련주에서 최저점, 두산종업의 최저점이 잡은 게 바로 황매끼고 우리가 저와 함께 하신 분은 그랬다 말씀을 드렸죠. 그 다음에 GS도 마찬가지예요. GS도 상승 다음에 눌리면서 음선 3개 다음에
이때 딱 음선 3개짜리, 이거 아까 말씀드렸죠. 이 장대 양선, 여기서 힘을 빼야 되거든요. 힘이 빼졌을 때 여기서 거량 받아서 음선 3개짜리, 여기를 깨지 않았거든요. 황미끼가 기가 막히게 포착했죠. 그러면서 여기서 상한가, 바로 상한가까지 가고 100%나 상승한 그런 예가 되겠네요. 그 다음에 이건 참 아쉬움이 있는 종목이에요. 저는 여기 지금 여러분께 말씀드렸던 것이 실제로 저와 함께 하시는 분들의 공략했던 종목이고, 이 종목은 아까 이제 플레이트가 때문에 10월 1일 날 플레이트가 워낙 바닥이라서 저는 이제 종목 압축해서 공략하는 걸 좋아하거든요. 원래 명품 수는 산탄총을 쏘지 않는다고 그래서 그냥 편하게 매매하시라고. 사실 플레이트를 했는데 그것도 수익 뭐 3번이나 이렇게 또 났지만, 3번 났지만, 진짜 황미끼 포착이 같은 날 포착돼 바로 이거였어요. 양선 다음에 눌리면서 음선. 이때부터 이렇게 슈팅이 나오면서 165% 상승했습니다. 이때 또 한번 황미끼 포착됐죠. 바로 이런 것들. 도지가 얼마나 매력적이죠. 그래서 유미드도 그런 수익을 줬다. 실제 우리가 공략한 건 아니지만 대장이 됐죠, 게임주에서. 또 하나, 이건 한 번쯤 우리가 눈여겨보십시다. 버켓 스튜디오예요. 이때 황미끼가 양음양 패턴, 여러분 다 아실 겁니다. 양음양 패턴에서 이때 한번 포착이 됐고, 이때 그 슈팅이 나왔죠. 세컨 타임, 두 번째는 어디냐면, 역시 음선 3개짜리를 노렸어요. 음선이 나올 때 마지막 음선이 굉장히 중요한데, 이것이 이평선을 관통하면서 역전된 마치에 나왔어요. 이것도 역시 57% 상승한 예가 되겠습니다. 비슷하게 쇼박스도 마찬가지죠. 음선 3개였죠. 역시 이게 또 그때 제가 무방할 때인데 함께 공유하면서 이렇게 좋은 수익을 내드렸다. 그 다음에 두산중공업은 제가 아무리 강조해도 지나치지 않죠. 두산중공업 차트를 보면 역시 저점이었다. 예, 그렇게 이해하실 수 있겠고, 두산중공업 똑같이 잡은 게 바로 우진입니다. 우진도 이때 황미끼가 양음약현대 역전된 망치 여기서 급등이 나왔고, 또 두 번째인 게 장대 음봉에서 포착해서 또 한 번 수익이 났고, 이렇게 멋지게 수익이 났다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최근에 또 한 번 덱스터가 있는데요. 덱스터 같은 경우는 이거 약간, 이거 뭐죠? 이게 뭐냐면은 딱 이것도 장대 양선이었죠. 음선이 나죠. 예? 음선을 노려야 우리가 수익을 크게 가져가거든요. 이게 쌍둥이 패턴이에요. 5일선 아래에서. 이때부터 상승이 39%나 상승한 그런 예가 되겠습니다. 그러면 이제 지난주 말씀드렸던 게 뭐죠? 바로 현대공업입니다. 현대공업도 그때 여기서 포착이 돼가지고 이것도 단기간에 한 9% 정도 수익이 났습니다. 그렇죠? 대략 9% 정도 수익이 났는데 축하드리고요. 이제 이런 것들이 바로 황미끼가 장이 어려운 데서도 단기에 수익 낼 수 있는 그런 비법이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듭니다. 예. 좋습니다. 공략주도 한번 들어볼까요, 위원님? 다음 주 뭐 봐요? 네, 이번 공략주는 역시 이제 모빌리티를 봐야 된다는데, 예, 바로 네오 오토입니다. 네오 오토. 예, 그래서 이것을 제가 이제 무방을 통해서 가격이라든가 왜 좋은지 제가 자세히 설명드릴게요. 알겠습니다. 대표적인 투자 포인트와 가격 전략 무료 방송에서 공개되는데요. 자, 위원님, 무방에 네오토에 대한 가격 전략뿐만이 아니라 4분기 함께 수익 내게 해줄 황금주에 대한 이야기도 나눠주신다고요? 아까 잠시 이제 예고를 해드렸습니다. 네. 지금까지 참 외람되지만 저는 종목욕을 많이 하거든요. 그래서 보통 간다는 종목들은 거의 가요. 그러면 11월 달 아까 제가 여의도를 산책하면서 여러분께 네. 말씀드렸죠. 계좌에 단품 드는 비법이 뭘까요? 딱 두 트랙입니다. 하나는 뭐죠? 예, 내용 있는 종목들 저점에서 길게 승부하는 거 하나, 또 하나는 황미끼를 통해서 단기 수익을 극대화하는 방법입니다. 그래서 그동안 많이 힘드셨던 분들 용기 잃지 마시고요. 일단 지난 10월에 이미 보내버리십시오. 아픈 계좌는 지우십시오. 그리고 11월 달 좋은 정보 선장, 황미끼와 함께 수익 내는 그 비법, 어떻게 하면 맥점에서 공략해서 수익 낼 수 있는지, 직장인, 그 다음에 주린이분들, 투자액이 많던 주식도 누구나 수익 낼 수 있는 그 편안한 방법이 있습니다. 바로 그것은 황미끼가 있거든요. 그래서 함께 오늘 무방에 오시면 좋은 정보도 많이 드리고, 또 아까 봤을 네오트도 설명드리고, 또 오늘 제가 선물까지 준비했습니다. 많이 도와주세요. 와, 선물도 받고 전략도 받고 종목도 받고 너무너무 좋은 무료 방송 좋습니다. 여러분 함께 하실 수 있는 방법 알려드릴게요. 포털 검색창에 MTN밴드 검색하시면요. 첫 번째 링크 클릭하셔서 홈페이지 들어오실 수 있습니다. 좋은정보위원회 사진 옆에 보니까 방송 중 보이고 있으실 거예요. 해당 버튼 클릭하시면 됩니다. 잠시 후 12시 시작하니까요. 잠시 화장실 다녀오시고 커피 타임도 한번 해보시면서 참여해보시면 어떨까요? 오늘 저희가 준비한 소식은 여기까지
여기까지입니다. 그동안 아픈 계좌는 잊어라. 여러분 11월, 12월 꼭 성투하시길 저희 모두 응원드리겠습니다. 다음 주 11월 토요일에 뵙겠습니다. 고맙습니다.